오늘 사건은 판결이 불과 며칠 전에 난 최근 사건입니다. 최악의 성범죄 사건으로 불리면서 사건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줬던 스토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중국인 여성 A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A씨는 어느 날 대학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3살의 중국인 남성 차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차오라는 남자는 10여 년 전 영국으로 유학을 와서 그리니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에 헤드헌터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UK 탤런트 온라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 상담을 해오고 있었죠. 이날도 취업 박람회에 나갔다가 유학생 A씨를 알게 된 거고요. 취업 박람회 행사가 끝난 오후 A씨는 친구들과 걸어서 워털루 브리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까 취업 박람회에서 안면을 텄던 차오를 다시 마주쳤어요. 차오는 이렇게 다시 마주친 김에 A씨와 그녀의 친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면서 너희들 경력과 관련해서 내가 조언을 좀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A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저 차오하고 친분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A씨 두 사람이 함께 차오의 사무실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차오는 두 사람에게 세심하게 경력에 관한 조언을 해줬어요. 원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다 돈을 받고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금전적인 대가 하나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준 차오. A씨는 그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 등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그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이후 A씨는 차오하고 정기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고향 오빠 동생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2025년 5월 31일, 차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리니치 아파트에서 저녁 모임을 열어 A씨와 그녀의 친구들을 초대하는데요. 이때 A씨는 이번엔 또 다른 친구 B씨와 함께 차오의 집을 방문했어요. A씨는 이날 처음으로 차오의 집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모임에는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총 6명이 초대가 됐는데 손님들은 모두 여성이었어요. 차오는 살뜰히 자기가 초대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바비큐를 준비하고 보드카가 들어간 칵테일도 만들었어요. A씨는 식사 중에 차오가 준 칵테일을 서너 잔 정도 마십니다. 이후 차오는 Spring of Life, 일명 생명의 샘이라는 칵테일을 내오면서 이걸 A씨와 그녀의 친구 B씨한테 권했는데요. 이름 한번 거창하죠? 이 술을 주면서 차오는 이거 몸에 좋은 중국 약재랑 알코올을 섞어서 만든 술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A씨는 차오의 설명대로 중국 한약재가 들어간 음료라고 생각해서 이걸 그냥 다 마셨어요. 하지만 같이 갔던 A씨의 친구 B씨의 경우에는 술을 조금 마셔보니까 무슨 약간 손소독제처럼 너무 심하게 진한 알코올 맛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약 20-30분 후 A씨가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몸이 몽롱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져 갔어요. A씨가 쉬고 싶다라고 하자 차오는 너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라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좀 쉬라고 권합니다. 차오의 말대로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운 A씨.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지럽고 목도 마르고 눈도 뜰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된 친구 B씨가 2차례 방에 들어와서 A씨를 확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완전히 술에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물이라도 좀 먹여보려고 했지만 A씨는 입도 열지 못했어요. 결국 B씨는 A씨가 잠을 더 자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방에다 두고 거실로 나옵니다. 그 후 B씨도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소파에서 잠이 드는데 다음 날 오후 A씨가 차오의 집 방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었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하체의 그 중요 부위 주변 앞뒤로 통증과 어떤 불쾌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더듬더듬 어젯밤 일을 떠올려 보지만 정확한 기억은 또렷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본인이 어지럼을 느껴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고 어렴풋이 이후에 차오가 방에 따라 들어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오는 방에 들어와서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올리고 치마를 끌어올려서 A씨가 신고 있었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A씨는 어지럽고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치마를 다시 막 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차오는 A씨의 옆에 누워서 강제로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추행을 이어갔어요. A씨는 안 된다며 거부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추행 도중 차오는 A씨가 아직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잠시 행동을 멈추고는 물을 갖다 줄게 라며 중간에 잠깐 방에서 나왔어요. 이후 다시 돌아온 차오는 A씨에게 무언가를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차오는 A씨의 상체를 이렇게 약간 일으켜 세운 뒤에 입을 벌리고 스포이드로 강제로 음료를 입속으로 흘려보냈어요. A씨는 그 음료를 뱉어내고 싶었지만 생각뿐이었고 몸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뭔가 단맛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후 A씨는 차오가 다시 치마를 들추고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움켜쥐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안간 힘을 쓰고 사투를 벌이다가 잘 떠지지도 않던 눈을 간신히 떴을 때 차오가 침대 발치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치마를 들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A씨는 차오가 자기의 벗은 몸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치며 거부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후 의식을 잃은 듯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 겨우 깨어난 A씨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지만 그보다 차오가 자기 벗은 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었는지가 더 걱정이 됐어요. 조심히 방을 나와보니 친구 B씨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서둘러 B씨한테 다가가서 그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때 시각이 약 오후 1시였어요. 이후 두 사람은 차오에게 어젯밤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차오가 A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왔는지, A씨의 몸을 만진 게 맞는지, 그리고 그녀의 몸을 촬영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차오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A의 몸을 만졌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만졌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를 땐 언제고 너무나 비겁한 답변이죠. 그는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이에 사진이 찍혔다고 확신한 A씨와 B씨는 차오의 휴대폰을 함께 확인해보자. 그리고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차오는 이를 모두 거부했어요. 그럼 A씨 대신에 B씨만 혼자서 휴대폰을 확인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해보는데 차오는 이것 역시 거부합니다. 차오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자 B씨가 이번엔 차오의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남친 차오한테 사진 좀 삭제해달라고 설득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차오는 그마저도 거부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네요. 두 여성은 휴대폰을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그가 끝까지 모든 걸 거부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사실 그냥 뭔가 이상함을 느끼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일단 차오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어요. 그러자 차오는 또 순순히 자기 휴대폰을 경찰한테 넘겨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줍니다. 자, 과연 그의 휴대폰 속에는 어떤 것들이 촬영이 되어 있었을까요? 경찰은 일단은 계속 잠에 들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은 A씨가 혈압이 낮고 심한 탈수 상태를 보인다고 판단해서 그녀를 인근의 루이샨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병원에서 진행한 소변 검사 결과 스코폴라민과 소량의 GHB가 검출됐습니다. 여기서 스코폴라민은 근육 이완제로 통상 졸림, 어지럼증, 구강 건조 등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고요. GHB 같은 경우에는 진정 및 수면 유도제로 졸림과 어지럼증, 혼란,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자주 악용되면서 특히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알려져 있죠. A씨의 몸에서 이 약물들이 검출됨에 따라 경찰은 강간 혐의 외에 약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그의 혐의가 사실인지 하나씩 확인을 하고 따져봐야겠죠. 경찰은 차오를 경찰서로 압송해서 신문을 진행하고 그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휴대폰에서는 6월 1일 새벽 A씨를 촬영한 사진 무려 93장과 영상 30개가 발견됐어요. 첫 번째 영상은 6월 1일 오전 1시 55분에,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오전 6시 30분에 촬영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에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오의 행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를 못했어요. 차오는 A씨를 상대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종 성적 변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차오가 A씨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A씨 친구 B씨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차오의 휴대폰에는 A씨뿐만 아니라 B씨를 촬영한 사진 76장과 영상 40개도 들어있었습니다. 단 B씨의 영상은 최근 것이 아니고 8개월 전의 것이었어요. 이 B씨 또한 차오와 오빠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왔었거든요. 그녀 역시 차오를 믿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죠. 영상을 확인한 B씨에 따르면 그녀는 2024년 10월 차오와 다른 일행들까지 총 4명이 함께 중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다 같이 차오의 집으로 가서 보드게임을 했답니다. 이때 차오가 한 음료를 내오면서 이거 몸에 좋은 특별한 음료라며 마실 것을 권했어요. B씨는 그날은 그가 권했던 음료를 마셨는데요. 그 후에 잠에 든 일을 포함해 거의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B씨는 이상하게 심한 갈증과 함께 어지러움이 느껴졌고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고 그런 자신을 차오가 옆에서 간호해주며 돌봐줬다고 B씨가 진술을 했어요. 본인은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차오의 영상 속에서 B씨 역시 A씨랑 마찬가지로 차오에 의한 각종 성적 변태를 당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B씨의 영상에는 일반 정장과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영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자, 이렇게 차오의 범죄 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6월 5일과 6일, 양일간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이 수색 과정에서 약물이 담긴 여러 약병과 플라스틱 주사기, 그리고 여러 개의 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어요. 특히 카메라들은 침실의 디지털 시계나 욕실의 스피커, 선반, 방향제, 장식품, 심지어는 생리대 포장재 안에까지 몰래 위장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속에 요거는 방향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스피커예요. 이 얼굴 모양에서 이마 쪽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진짜 보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인데 생리대 포장지에다가 카메라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차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자기 얼굴이 찍힌 그런 장면이에요. 뭔가 징그러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정면으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역하죠. 이 압수된 카메라와 여러 대의 컴퓨터, USB, 메모리 카드에서는 앞서 밝혀진 A씨와 B씨를 포함해 무려 총 13명의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수사팀은 이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600만 건에 달하는 만다리너 왓츠앱 스타일 메시지까지 다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수도 수지만 사실 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을 거잖아요. 게다가 이 수많은 메시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수사는 런던 경찰들이 해야 되니까 또 번역 작업까지 필요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런던 경찰청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해요.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촬영된 영상들은 그 시점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중에는 차오의 집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변을 보는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실에서 책상 아래로 상대편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런던 브리지 지하철역을 배회하다가 여성 뒤를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치마 속을 촬영한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또 이놈은 자기가 이제껏 촬영한 영상들 일부를 편집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모음집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놈이 경찰 조사는 제대로 받았을까요? 차오는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어요. 중국어로 노코멘트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는 통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그는 대학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영어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제가 돼서 막 진술을 거부하고 입을 다문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친 듯이 찍고 모아두고 편집까지 한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한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피해자 조사와 그 영상 분석이 모두 완료되자 차오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끔찍한 최악의 성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피해 여성들은 약 때문에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눈조차 뜰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끔찍한 건 피해 여성들 중에는 약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인지를 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반항을 못한 거죠. 차라리 그나마 그 순간이 기억이라도 안 나면 머리로는 내가 피해를 당한 건 알지만 몸은 그 느낌을 어쨌든 모르니까 그냥 그 기억을 잊으려고 좀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다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피해 여성은 차오가 나라는 사람을 빼앗아 갔다라면서 나는 이제 절대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슬퍼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 또 다른 여성은 지금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차오가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의 영상 속에서 신원이 확정된 여성은 총 3명이었는데요. 적어도 최소한 6, 7명 정도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후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확보된 영상을 근거로 차오를 6명의 여성에 대한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성범죄 목적의 약물 투여 등 총 24개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에 대해 차오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재판에서 검찰은 차오가 약 3년 동안 1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차오는 여성들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방식으로 그들을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며 몰아붙였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아파트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는 약물로 여성들을 무력화시킨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라고 주장했죠. 이후 신원이 확인돼 진술서를 작성한 3명의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가 대리 낭독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차오의 범죄로 인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며 끔찍한 경험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불면증과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 특히 남성을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어요. 또한 차오가 촬영한 영상이 공개될까봐 두려워서 모임에 나가는 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큰 부담과 고통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4건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차오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다른 심리 없이 각 기소 항목에 따른 형량을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강간죄의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지만 이 경우에는 20년형이 적절하다. 또 유사 강간의 기본 형량은 8년의 징역이며 권장 범위는 5에서 13년이다.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형량이 2년으로 권장 범위는 12주에서 18개월이다. 뭐 등등등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감형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는 차오에게 최소 13년 6개월을 복역해야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차오는 중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는 최소 복역 기간을 마치고 만약에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될 경우 중국으로 자동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차오가 유죄를 인정한 후 10명 이상의 여성들이 자신도 차오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추가 신고를 해왔다고 전했어요. 또한 여러 대의 컴퓨터, USB, 메모리 카드에 600만 건에 달하는 만다리너 왓츠앱 스타일 메시지와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한 데이터들을 고려했을 때 수많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던 걸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사실 밝혀내려면 피해자들이 계속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런던 경찰청은 차오에 의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추가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영국이나 중국에서 그의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했거나 그의 집을 방문했거나 그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오가 약물을 썼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자기가 피해자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여성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그게 걱정이에요. 같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차오는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참지 못했고 이제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짓밟은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겠죠.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런 끔찍한 사건 접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만약에 수사를 하는 수사관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거 되게 보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 영상, 사진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되게 자세하게. 그거 되게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내가 피해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솔직한 심정으로 피해자로서는 이 범죄자 놈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한 게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아주 영원히 깜방에서 썩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또 여자로서는 한 인간으로서는 그냥 한 명이라도 내가 끔찍한 일을 당한 그런 수치스러운 영상을 못 봤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수사관 분들도 당연히 보기 싫겠지만 어쨌든 수사를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 끔찍한 영상을 다 봐야 되잖아요. 판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되게 무너지는, 이게 수치스럽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상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막 그 영상 자세히 보면서 분석하고 막 메시지 분석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포렌식을 했어야 됐다, 그런 얘기가 또 하필 자세히 나와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 이번 사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최근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욱 최근에 나온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정리를 해서 글에 올려뒀는데, 뉴질랜드 이하경 자녀 살인 사건, 이거 기억하시죠? 그 가방에 아이가 들어있었던 거. 그 판결이 11월 26일자로 나왔어요. 이 사건을 다룬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예상을 했듯이 종신형이 나왔고 대신에 17년 최소 복역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 내용 보시고 판결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3년 6개월, 그러니까 14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을 복역하면 또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판결도 그렇게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고, 성범죄를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기울인 형사들의 엄청난 노력의 증거다 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하경 자녀 살인 사건, 일명 가방 시신 사건,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혹은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참 노딱이 안 붙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노딱이 붙어서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다 확인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영상 작업자가 다 작업을 한 걸 텐데 대체 노딱이 왜 붙나요? 답답하셔서 그런지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어떤 문장 혹은 어떤 표현에서 어떤 부분이 얼만큼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까지 세세하게 일일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면 아무도 노딱 안 붙게요. 영상을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여기다 삐처리를 해보고 저기다 삐처리를 해보고 이 부분 드러내보고 이 사진 없애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건데 그 노딱을 100%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제 내공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오늘 완벽한 생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립글로즈만 하나 바르고. 이게 매번 영상 촬영할 때마다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찍으면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고 하겠지만 이게 또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고 체력의 한계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영상을 찍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체력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메이크업보다는 영상을 하나 더 찍는 걸 선택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그 영상 많이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네, 이거를 영상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끝날 때 얘기하면 뭔 소용이랑. 조명이 꺼졌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